가불의 경제학이 아닌 상생의 경제학을 말하는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이 인수한다면 매출 15조 원이 넘는 대형 항공사가 탄생합니다. 국내선 수송객 점유율은 자회사까지 합치면요 절반을 넘어서고요. 아시아나항공의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일단 선은 그었는데요. 항공업 전문이시죠.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이거 상상이나 하셨어요?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이 인수한다. 상상해서 그냥 상상에서 그쳤죠. 네,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저도 좀 다소 놀랐습니다. 근데 일단은 주 양대 항공사가 한 지붕 아래 둔다라는 그 방안이 나온 것이 네. 아름아름 좀 그 업계에서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빨리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죠. 네. 빨리 이야기가 나올지는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건 최후의 방안이라고 교수님은 생각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아무래도 좀 민감한 부분이고 독과점 그렇죠.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걸려 있고 그래서 이 시점을 봐서는 이제 인수자가 끝까지 안 나왔을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사는이나 채권단은 이제 앞으로 향후 잠재적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계산 속에서 대한항공을 염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시나리오의 현실성은 교수님께서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이걸 제가 또 역으로도 질문을 드려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과연 현실적으로 인수자가 누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인수자가 지금 우리가 찾아봤을 때 과연 누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대한항공이 잠재적 인수자로 얘기가 나올 때까지에는 정말 우여곡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코로나19가 이러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한 어떤 요인이었다고 좀 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해외 사례처럼 이제 그 업계 구조조정, 항공업계 구조조정이 이렇게 이제 촉발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대한항공 외에 현실적인 인수자가 없는 현실이 오히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현실을 높이고 있다. 지금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데 네네. 일각에서는 사는이 그냥 당분간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왜 저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쪽이 서로 어떤 합이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한항공이 좀 아름아름 물밑 접촉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 산업은행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이 시점에서 아니면 향후 3년에서 5년 안에 잠재적 인수자가 나올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계산을 했을 겁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은 소위 말하는 학습 효과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대우해양조선이 인수가 무산되고 한 10년 정도 가까이 끌다가 결국에는 인수가 성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는 입장에서는 어떤 트라우마가 나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린다고 인수자가 나올 것 같지 않으니 그렇죠. 빨리 대한항공이 인수하는 걸로 밀어붙이는 게 낫겠다. 여러모로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인수하겠다는 거예요? 안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방식인데요. 네. 이 용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특정 3자를 딱 지칭을 해서 그 대상으로 이제 정해놓고 실시하는 유상증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제3자란 누구겠냐면은 바로 산업은행이겠죠.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산업은행의 자금으로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금호산업의 지분이죠. 30.77%를 사들이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이제 산업은행의 돈으로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산업은행의 돈으로 아시아나를 인수한다. 그렇다면 네. 대한항공에 그만한 돈이 있습니까? 물어보려는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걸로 대신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대한항공도 아무래도 자금 형편이 안 좋아서 지금 송현동 부지도 지금 매각을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산업은행으로부터 또 1조 2천억 원 지원받은 상황이고, 하지만 뭐 자본 잠식률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387%로 아시아나항공보다는 좋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자본 잠식률이 56%라서 이게 장기화되면 이제 상장 폐지까지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금 여력 면에서는 대한항공이 좀 아시아나보다는 좀 양호한 상태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 내부에도 반대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고요. 맞습니까? 네네. 그리고 KCGI도 그렇고 반도건설도 꽤 큰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발하진 않을까요? 당연히 반발하죠. 왜냐하면 지금 주주연합이 그동안 개미처럼 지분을 계속 모아왔어요. 그래서 현재 3자 주주연합이 보유한 지분만이 이제 46.71%라서 조 회장 일가가 보유한 41.14%와 비교하면 한 5%포인트 지분 면에서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서 내년도 이제 주총에서 네. 조원태 회장이 위기에 봉착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인수전을 지렛대 삼아서 조원태 회장 일가가 좀 다시 원상복귀하고 시장 경영권을 다시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최근에 아시아나항공이 주식을 3대1의 비율로 무상감사하기로 결정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네. 아시아나항공 주식 산 사람 중에 운 사람들 많았는데 오늘 사실 네. 많이 웃었는데 그분들은. 네. 그래서 일각에 이런 말도 있어요.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막 감자한다고 내용 흘리고 그랬던 거 아니야? 막 이런 음모론도 있던데. 그러니까요. 이게 좀 시점이 되게 묘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인수 뉴스가 어제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감자, 그 다음에 뭐 HDC 현산개발에다가 이제 계약금 2,500억 원 다시 사용해달라고 소송한 거. 네. 이게 지난 한 2주 동안에 계속 연달아서 뉴스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감자건하고 HDC 소송건, 요것이 이제 어제 있었던 지금 뉴스, 이 인수전에 대한 어떤 대비책으로 지금 계속 준비한 게 아니냐. 그래서 뭔가 지금 연결고리가 지금 생겨요.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그래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맞습니다. 이게 일단은 아시아나가 어떤 재무 구조를 좀 건전하게 해놓고 그렇게 매력 있는 매물로 만들어 놔야지 이제 대한항공이 인수할 수 있으니까 지금 좀 비유로 하자면 아시아나가 지금 꽃단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하. 네, 꽃단장에서 어서 나를 데려가라라고 이제 신랑감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독과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공정위에서 이게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지 판단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죠. 네, 그 공정위에서 기업 결합 심사 같은 거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공정위가 가장 먼저 보는 게 기업 결합 심사에서 이제 독과점의 소지가 있느냐. 그래서 소위 말해 국민의 편익에 도움을 주느냐 아니면은 저해를 하느냐 뭐 그런 것들. 국민의 편익이라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티켓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거죠. 항공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독과점 체제가 되면 이제 그런 거를 우려해서 이 기업 결합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어떤 이 항공산업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특수성이라는 게 뭐냐? 최근에 이제 해외 사례로 놓고 보시면은 이제 항공업이 자유화가 됐거든요. 70년대부터 미국 같은 경우 그랬고요.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항공업에 진출했고,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어떻게 보면은 좀 우월적 지위를 노리려고 했는데 경쟁이 심화가 돼요. 경쟁이 심화가 돼가지고 많은 항공사들이 부실해지고 도산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다시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우리가 들은 인수합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항공사가 몇 개 안 되니까 이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이제 메가 캐리어 대형화되는 이런 추세가 요즘 전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우리도 이제 동참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장적 배경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공정위가 좀 특수한 상황일 수 있겠다. 항공업의 독과점 문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는이 뭐 이렇게까지 나왔다는 건
얘기가 네. 좀 된 거 아니겠어요?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올 수 없고 이게 너무 예민하고 좀 정말 센시티브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기가 없고서는 이렇게 언론에 보도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저가항공사들은 어떻게 발을 디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공룡 2마리가 합쳐지는 건데. 그렇죠. 이제 뭐 고래 싸움이 아니라 이제 결혼이네요. 고래에게 낀 어떤 새우 같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래도 LCC의 맏형이 이제 제주항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주항공과 이제 FSC 하나, 그러니까 대형 항공사, 그다음에 LCC인 제주항공 그런 체제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업계가 재편될 수 있는 예상되는 시나리오고. 그럼 공급 과잉 문제가 이제 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공급 과잉 해소 문제 말씀은 해주셨지만 사실 제가 기억나는 게 1년 전만 해도 정부에서 이 저가항공사들 뭐 만들 수 있도록 많이 격려했잖아요. 독려하고. 그렇죠. 근데 그렇다 시장 논리에선 이게 전혀 안 맞는 얘기였는데 거기 있는 노동자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만 이제 불쌍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책자들 입장과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시장 사이클, 그 다음에 산업 구조 그런 것들만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 속한 이제 근로자들, 노동자들에 대한 생각은 좀 덜하게 되기 때문에 네네. 결국에는 그 피해는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래도 재확인해 볼게요. 더 이상 대한항공 말고는 답이 없습니까? 인수리 안 나올 것 같아요. 교수님이 보셔도.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좀 피디님께서 보셔야 될 것이 지금 우리가 현산까지는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산이 나오기 전에 정말 물망에 올랐던 수많은 기업들도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의 뇌리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SK도 있었고요. 하나도 있었고 롯데도 있었고 정말 대기업들한테 러브콜은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관심이 없다였죠. 그리고 해성처럼 이제 HDC 현상이 나타나서 그나마 구원을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들마저도 져버린 거죠. 그 얘기는 진짜 해외의 어떤 자본이나 어떤 뭐 금융 자본이라든지 그런 데 아니고서는 인수할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항공업 특성상 해외 자본에게 팔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결국 국내 자본인 대한항공이 마땅한 대안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현상 같은 경우에 뭐 다 될 줄 알았는데 틀어진 사례가 있으니까 아시아나 매각 시나리오, 이번의 시나리오에서 꼭 놓치면 안 되는 것들, 살펴봐야 될 것들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세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키워드처럼 나오는 것이 이제 항공업 구조 개편이란 키워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 쪽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얘기하는데 저는 학자 입장에서 그거보다는 이제 시장 지배력을 노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되면은 규모의 경제를 갖게 되고. 그렇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이번이 기회다. 이때 저가로 매수하자라는 입장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이 두 항공사가 합쳐지면은, 글로벌 거의 10위권,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뭐, 일본의 ANA하고 일본항공을 합친 규모보다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시아의 또 강자가 될 수 있는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아까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과점 문제, 이것이 이제 계속 불거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독과점의 어떤 배리어, 네. 이 장벽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 그것이 앞으로 이제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행기는 너무 무거우면 못 나는데 항공사가 무게가 이렇게 무거워지는 게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전 소비자이자 노동자니까 자꾸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교수님 다음번에는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